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노스 첨단 소재고요. 이노스 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디스플레이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노스 첨단 소재는 이 이놀레드 사업 쪽에서는 대형과 중소형을 모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2022년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부분에서 많은 매출이 나왔지만은 22년도 3분기 이후로부터는 이 소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소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진 거는 소형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 대형에 대한 자체적인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소형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진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노스 첨단 소재의 이놀레드 사업부에서 대형에 대한 영향은 왜 떨어졌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노스 첨단 소재는 이 대형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딱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WOLED가 있고 하나는 삼성의 컴톤닷 OLED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컴톤닷 OLED에 대한 패널 생산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이 출하량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노스 첨단 소재가 이 컴톤닷 OLED에 대한 매출 타격은 LG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LG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은 총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900에서 1000만임에도 불구하고 22년도와 23년도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 500만 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근 2년 동안 이 500만 대 밑에 패널을 출하하게 되면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의 50% 정도도 안 되는 패널량을 출하하고 또 이노첨단 소재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WOLED 봉지 필름에 대한 자체적인 점유율도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대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형 쪽에서는 영향력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형 쪽에서 대한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패널을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 24년도 1분기에 대한 것들은 이 대형에 대한 부분보다 소형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부분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과거 2023년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소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은 21년도 이제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와줬지만은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평균치 밑에 위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23년도 10월 달 이후로부터는 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21년도 6월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2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 반전에 이런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 국가와 중국과 인도 시장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10월 달에는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를 이끌었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폰 출하량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국 쪽에 대한 소비도 늘어났었고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도 늘어났지만은 이때 이 시기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국의 저가 핸드폰인 하웨이와 샤오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량도 같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 자국 내 브랜드에 대한 핸드폰 소비가 진작이 되다 보니까는 이 중국 내에서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부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에 대한 자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전년비보다 약 24% 정도 줄어든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출하량도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전년 대비보다 약 9%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에는 1160만 대, 2023년도 2분기에는 840만 대였지만은 24년도 1분기에는 970만 대, 2분기에는 850만 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약 9% 줄어든 패널 출하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양이
인옥첨단 소재에 대한 매출액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보건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증가할 여지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전망치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대형 TV 패널에 대한 재고와 수요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소형에 대한 부분들도 뚜렷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인옥첨단소재가 24년도 상반기에는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올려줄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과는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주봉상에서 저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33,000원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28,000원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이 왔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이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 이제 반등이 왔었을 때를 보게 된다면, 이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격도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60평선이 완벽하게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땅하게 상승에 대한 힘이 없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이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부근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단기 평선인 5평선과 10평선 하방을 향하고 있고, 20평선이 이제 하방을 향하게 되면서 현재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로 중기적인 하방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큰 상승을 노린다기보다는 살짝 이 지지 부분에 대한 반등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후첨단 소재가 엄청나게 큰 상황보다는 이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이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바닥을 만들어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시나리오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인후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